2019년 9월 1800년대의 빨간 유물이 푸른 숲길을 달려나간다. 증기기관차가 달리고 있는 이곳은 독일 최대의 생태벨트인 그리네스 반트 지역. 길은 하나, 선로를 더 놓기보다 이들은 기다림을 선택했다. 느리게. 그래서 아름다운 독일 생태관광의 한 풍경이다. 개발보다 보존을 선택한 길. 독일은 분단 시절 국경 지역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 철의 장막이라 불리던 동독과 서독의 경계는 그리네스 반트란 생태벨트로 거듭났다. 인간의 발길이 금지됐던 공간은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생태벨트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지역. 66년간 인간의 발길이 허락되지 않은 곳, DMZ. 1950년 남과 북이 서로의 총구를 겨누고 3년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휴전선이 그어졌다. 종전이 아닌 휴전. 언제든 격전지로 바뀔 수 있는 위협을 안고 살아야 하는 공간. DMZ, 디밀리터라이즈드 존. 비무장지대 DMZ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2km 떨어진 곳에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이 있다. 이곳에 일반 전초 GOP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설치돼 있고 그 사이 폭 4km의 공간에는 인간의 출입이 제한돼 있다. 그것이 바로 DMZ다. 시간이 멈춰있는 땅. DMZ의 시계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군사분계선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그해 9월 풍계리 핵실험을 단행했고 이에 대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강도 높은 비난으로 응수했다. 꼬여만 가는 북미 관계 속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계속 북측과의 접촉을 시도했고 냉전 관계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긴 겨울 꽁꽁 얼었던 얼음 밑으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관계자들의 회담은 물론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떨어져 산 한민족의 평화 협력을 기원하는 남한 예술단의 공연이 평양에서 열렸다. 봄이 온다는 공연 제목처럼 2018년 봄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전쟁 위험의 실질적인 해소를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졌다.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 분계선을 함께 넘은 이 순간을 기점으로 DMZ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대북 심리전 방송에 사용된 대북 확성기 철거가 시작됐고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진행했다. 국무장관을 따뜻이 맞이하시며 얼마 전 6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아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다.
이어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2019년 5월 YTN 취재진은 철원에 위치한 화살머리 고지를 찾았다. DMZ 안에 위치한 화살머리 고지는 남북회담 이후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같은 해 9월 19일에 남북 군사 합의가 이뤄졌고 DMZ 안에 위치해 있는 화살머리 고지에 묻혀 있을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1,600여 점의 유해와 4만 3천여 점의 유품이 발굴됐다. 6.25 전쟁 시 가장 치열한 접전이 치러진 화살머리 고지. 많은 이들의 유해가 이곳에 있지만 산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따라서 죽은 이도 나올 수 없었던 곳이다. 전쟁의 끄트머리, 중공군이 포위해버린 화살머리 고지에서 국군은 참호를 파고 들어갔고 중공군이 올라온 진지 위로 포병의 사격이 실시됐다. 목숨을 버릴 각오로 나라를 지키던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이곳에서 66년이란 세월을 기다렸다. 길고 기나긴 기다림 끝에 꽃다운 나이에 조국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이들의 유해가 발굴됐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유해 발굴 작업.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유해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인식표가 나오면 그나마 가족을 빨리 찾을 수 있다. 발견된 유해는 작은 관에 넣어 태극기로 임시 봉인해 감식소로 보내진다. 조촐하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약식 제례도 지낸다. (2019년 9월) 고 남궁선 2등 중사의 유해가 화살머리 고지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정전협정 체결을 18일 앞두고 전사한 고 남궁선 2등 중사. 3살이었던 아들은 69이 됐다. 발굴 당시에 남궁선님이 갖고 계셨던 유품이 여기 있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목내로 애를 대주시기 66년간 DMZ의 시간이 멈춰버렸기에 이들의 만남도 그동안은 그저 꿈에서만 그려본 일이었다. 고인에 대하여 경례. 이번 생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을 줄 알았던 그리운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아, 이렇게 백골이라도 만나보니까 좋죠. 여태 소식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꿈결 같아요. 이렇게. 일남일녀를 두고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간 남궁선 2등 중사. 아버지의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들은 늘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이 아버지를 찾았다는 이거는 아버지 없던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같이 사시다가 돌아간 거 하고 이렇게 아버지 유해도 못 찾고 어디 가서 묻혀 계신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만 아는 거지. 그래서 유자애들이 진짜 불쌍한 놈이 많습니다. 9.19 남북회담 그 군사 거기에서 그 합의가 돼서 아버님 찾은 거잖아요. 그거 없었다면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못 찾았다고 봐야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를 드리죠. 한반도 남쪽 끝 거제도. DMZ에 갇혀있던 또 한 명의 전사자가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왔다. (27의) 나이로 전쟁에 참가했던 고 김기봉 2등 중사. 고인에 대하여 경례. 집으로 돌아오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1953년 7월
전사했다. 김기복님,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장렬히 산하신 아버지를 4살 때 잃은 아들은 이제 70이 됐다.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 발굴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이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 아버지 만났어. 하고 싶은 말은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아버지가 그리워서 하루도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2017년 베를린 구상 이후 DMZ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군사 합의로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들이 취해졌고 남북 관계의 개선은 세계사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2019년 6월) 정전협정이 이뤄진 1953년 이래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그리고 가을, 남과 북 유엔사 요원들이 힘을 합쳐 판문점 지붕을 복구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 사실 역시 정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자 국제 정세상 매우 중요한 변화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세계 정세의 불안 요인이었던 DMZ가 국제 평화지대로 거듭날 수 있음을, DMZ의 가치를 재정립한 것이다.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1953년) 이후 인간의 시간이 멈춰있던 곳. 하지만 봄을 맞이할 날이 머지않은 이곳 DMZ. 철원 평화전망대에서 DMZ를 바라보면 군사분계선을 가운데에 둔 특이한 부지가 보인다. 학자들은 이곳이 후삼국시대 태봉국을 세운 궁예가 905년 철원 벌판에 세운 태봉국 도성터라고 추정하고 있다. 외성과 내성의 둘레가 각각 12.5km, 7.7km로 당나라 장안성이나 발해 동경성보다 큰 규모로 궁예가 수도를 개성에서 철원으로 옮긴 시점부터 왕건이 고려를 세운 918년까지 태봉국 도성은 후고구려의 수도 역할을 했다. 궁예 도성지로 표기되어 있던 태봉국 도성터. 6.25 전쟁이 끝난 후 태봉국 도성터는 군사 분계선에 의해 반으로 갈리었다. DMZ 안에는 태봉국 도성 외에도 많은 역사 유적이 존재한다. 병자호란 유적인 전골총을 비롯 30여 개가 넘는 유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쟁의 포화 속에 어느 정도의 상태로 남아있을지는 미지수. 그 중에서 가장 의미가 깊은 유적은 어떤 것일까? 가장 특이한 유적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DMZ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살아있는 전쟁 유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전쟁 유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전 세계가 둘로 나뉘어 대립했던
냉전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 DMZ. 평야는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익은 곡식을 수확하는 마을의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곳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었다. 북한의 선전촌에 대응해 만들어진 민통선 마을 생창리. 우리는 1970년 이곳에 들어와 정착한 마을 주민 김영기 씨를 만나 남과 북이 대립했던 시절 당시 마을의 생활상을 들어봤다. 신혼이 좋아야 들어와. 신혼이 나쁘면 못 들어와. 몇 번 심사에 걸쳐가지고 합격자만 여 들어왔어요. 100명이. 지척에 북한이 있는 곳. 주민들은 간첩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빨간 모자를 쓰고 주민임을 알려야 했고 저녁에는 기무사의 감시와 통제 아래 등화관제를 하면서 살았다. 저녁이면 이 집이 누가 왔나 안 왔나 또 누가 오면 신고를 해야 돼. 몇 시에나 10시에 나간다 그러면 그때 소세를 나가야지. 안 나가면 요 삼초서 지금 비었지만 거기서 군인이 둘이 와요. 붙잡아 와서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친척이 한 번 들어왔다면 다시는 안 와. 아주 이런 데 못 살겠다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곳에 들어와 농가 밭을 일구었고 20대 청춘 남녀는 어느새 허리가 굽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다. 외부의 출입이 극도로 제한됐던 곳. 하지만 이곳에도 자유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환경부, 국방부, 철원군이 공동협약을 맺어 전쟁, 평화, 생태가 공존하는 DMZ의 상징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DMZ 생태평화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중 제2코스인 용양보 탐방로에서 만날 수 있는 암정교. 전쟁 전 기마의 번영을 상징하던 다리는 6.25 전쟁을 치르며 상처투성이가 됐다. 당시에 이 일대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다리라고 합니다. 근데 6.25 때 여기가 격전지였기 때문에 그 격전 막 전투 중에서도 자유를 찾아서 올라가는 그 피난민들이 건너던 그 애안이 서린 다리기도 해요. 이 다리가.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향하던 길목. 격전이 치러지는 가운데 국군이 진격과 퇴각을 거듭하던 통로기도 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전쟁의 폭격으로 끊어진 자리에도 풀이 자라고 생명이 싹텄다. 금강산 가는 그 전철이 있어요. 전철을 지나는 바로 이게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해요. 이 다리가.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용을 했는데 심한 이 다리를 뺏기 위해서도 엄청난 그 전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훼손이 참 많이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생창리는 국도 5호선과 43호선이 만나고 금강산 전기철도가 지나가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물류교통의 중심지였다.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물류와 사람이 활발하게 이동하던 이곳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건 새들뿐이다. 하지만 언젠가 인간에게도 그런 자유로운 날이 오지 않을까. 동과 서로 나뉘어 넘어갈 수 없었던,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옛말이 되어버린 독일. 취재진은 분단 시절 독일의 국경지역이었던 한 마을을 찾았다. 동서독의 경계에 있는 마을을 걷다 보면 이런 표지판을 마주치게 된다. 장벽이 시민들에 의해 무너졌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안타깝게도 그날이 오기 전 국경을 넘던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다. 당시 어린아이였던 유디트 씨는 그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Knallen gehört und Schießen gehört und sind dann alle Koffer hingestellt und gleich zur Grenze gelaufen. Und da haben wir nur noch gesehen, dass welche lag ein Bündel da auf dem Grenzweg, also auf dem Kolonnenweg, und da war der erschossen worden. Und der wollte fliehen, der wollte in den Westen und haben sie von hinten erschossen.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피를 흘려야 했고 분단의 아픔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봄날은 찾아왔다. Wir sind Sonntagnachmittag spazieren gegangen, oben zu dem Grab, haben da geguckt. Und als wir nach Hause kommen, da sagten sie im Fernsehen, die Grenze ist auf. Und dann kamen die Trabis und die Grenze war auf und die Trabis fuhren in den Westen. Und wir haben da gestanden, weiße Fahnen raus und gewunken. Ich habe meine Schörker rausgezogen, immer so Schörker hingegeben. Die haben sich gefreut. Man konnte es gar nicht fassen. 지금은 푸른 자연이 아름답게 손짓하지만 과거엔 감시와 통제, 억압이 있었던 조국의 땅. 동과 서의 사람들은 시대가 만들어내고 총칼이 지키던 국경을 허물었다. 햇살의 경계가 없듯 조국에도 경계는 없었다. 1989년 11월 11일 장벽 붕괴의 날. 분단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신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들은 재회할 수 있게 되었다.